원피스 1154화는 엘바프의 과거, 그 중심에 있는 거인족의 왕 헤럴드의 이야기로 막을 엽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병 해적단의 두령, 도리와 브로기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점의 헤럴드는 단순한 왕자를 넘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지닌 폭군과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거인들조차 어쩌지 못할 정도로 거대하고 강인했으며 그 힘에 취해 오만하고 버릇없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패널 속에서 그는 자신보다 약하고 작은 이들을 보며 재미없다는 표정을 짓는데, 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엘바프의 특성과 더불어 그의 미성숙했던 시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의 압도적인 힘은 거병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천성의 괴력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통제 불가능한 힘을 가진 어린 왕자가 어떻게 엘바프를 이끄는 위대한 왕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 챕터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훗날 그가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극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만했던 헤럴드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인간 마을의 서거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에 갇힌 채 구경거리가 된 여성 거인 이다를 발견한 것입니다. 헤럴드는 같은 거인족이 인간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엘바프와 거인족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즉시 마을을 파괴하며 이다를 구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다의 외모 묘사입니다. 죽은 게 가득한 얼굴, 두툼한 입술, 포니테일 머리. 이는 작가 오다 H로가 통상적으로 그리는 미녀 캐릭터의 전형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은 그녀가 엘바프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물임을 시각적으로 암시합니다. 헤럴드는 스스로를 엘바프의 왕이라 칭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감사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이 만남은 그의 일방적인 구출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다는 그의 오만한 선의에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담담한 질문을 던지며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영웅과 구원받은 공주의 이야기가 아님을 예고합니다. 헤럴드의 자랑스러운 선언이 끝나기 무섭게 이다는 그의 뺨을 매우 강하게 후려칩니다. 엘바프의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던 폭군 왕자가 난생 처음 겪는 굴욕적인 순간이었고, 그의 충격받은 표정은 개그스럽게 연출되어 긴장감을 환기시킵니다. 이 한방에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난파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구조되었고, 그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거스에서 일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다는 헤럴드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단지 강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거인족은 엘바프스럽다는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있던 헤럴드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다는 헤럴드에게 힘의 올바른 사용법과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준 첫 스승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헤럴드는 육체적 강함을 넘어선 정신적 성장을 시작하며 다른 종족과 문화에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다와의 만남을 통해 헤럴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이다를 엘바프로 데려왔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엘바프의 장로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헤럴드는 과거에 그였다면 힘으로 장로들을 굴복시켰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다는 엘바프 내의 한 마을에서 살게 하고 자신은 엘바프의 문을 열고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실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약한 종족들, 예를 들어 어인섬의 류궁 왕국과도 교류를 트기 시작합니다. 패널에서는 그가 해적 축제를 열어 다양한 종족들을 초대하고 어인섬의 왕족과도 만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는 이다를 통해 얻은 깨달음, 즉 세상에 부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엘바프의 힘을 과시하는 대신 그 힘을 다른 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헤럴드는 단순한 전사를 넘어 진정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으며, 엘바프의 고립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속의 일원으로 나아가려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헤럴드의 삶은 이다와의 사랑과 함께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몇 년 후 이다는 헤럴드의 첫 아들인 하이루딘을 낳습니다. 이는 훗날 밀짚모자 대선단의 일원이 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엘바프의 전통과 혈통을 중시하는 장로들은 헤럴드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고, 결국 그는 높은 지위의 거인 가문 딸인 에스트리다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스트리다는 이다와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북쪽의 술마을 출신으로 아라바스타 편의 남이나 비비와 유사한 춤추는 듯한 옷을 입은 전형적인 미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강한 소유욕과 폐쇄적인 성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왕에게 사랑받을 운명이라 칭하며 동쪽에서 온 이다와 그 아들 하이루딘을 잊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디팽이라는 원피스 세계관의 풍수지리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성의 가구 배치나 창문 개폐를 멋대로 명령하는 등 자신의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다의 열린 마음과 정반대되는 에스트리다의 닫힌 세계는 앞으로 엘바프의 불어닥칠 비극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웁니다. 헤럴드가 외교 문제로 엘바프를 비운 사이 에스트리다는 그의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탄생의 기쁨은 이내 경악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아기의 눈이 마치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사우론의 눈처럼 불길하고 악마적인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훗날 엘바프의 왕자가 될 로키입니다. 에스트리다는가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보고 내 아기가 아니야 라며 극심한 공포와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저주받은 존재이며 왕국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단순히 아기의 흉측한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어두운 이유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갓 태어난 로키를 지하세계로 던져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신하들에게는 왕에게 아기가 사산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며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은폐하려 합니다. 한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저주로 낙인찍히는 이 순간 엘바프의 비극적인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에스트리다의 잔혹한 명령으로 버려진 아기 로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챕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대한 두 페이지는 독자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로키가 지하세계의 맹수들과 사투를 벌인 듯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엘바프의 상징과도 같은 거대한 보물 나무 아담을 기어오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의 입에서는 아 하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 장면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 내던져진 한 존재의 처절한 생존 본능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으려는 그의 모습은 연민과 동시에 경외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 경험은 로키의 심장의 깊은 상처와 세상을 향한 분노를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가 기어오르는 보물나무 아담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엘바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로키가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언젠가 엘바프의 정상에 서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스트리다가 왜 그토록 아기 로키를 두려워하고 증오했는지 그 이유가 마침내 드러납니다. 그녀는 단순한 불안감이나 혐오감 때문에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헤럴드 왕이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트리다는 악마의 눈을 가지고 태어난 로키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키고 왕국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아들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 비극의 오이디푸스 신화를 연상시키는 설정으로 예언을 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예언을 실현시키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예고합니다. 곁에 있던 병사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며 그녀의 말을 믿지 않지만 예언에 사로잡힌 에스트리다의 광기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한 비뚤어진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고 왕국 전체에 저주라는 이름의 불행을 불러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챕터의 마지막은 성에 갇혀 예언의 공포에 시달리는 에스트리다, 바다 밖에서 외교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헤럴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이다와 하이루딘의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이 연출은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 인물의 상황을 대비시키며 극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헤럴드는 세계 정부가 또 내 길을 막는군이라며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하는 거대한 세력에 좌절합니다. 그의 고뇌는 엘바프의 왕으로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다는 새로 태어났다고 전해들은 아기 로키를 하이루딘의 동생이라며 만나고 싶어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어린 하이루딘은 그 녀석은 내 동생이 아니야, 엄마의 아이도 아니라고 라며 질투 섞인 반응을 보이지만 이다는 그저 귀엽게만 여깁니다. 진실을 아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순진한 대화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한쪽에서는 비극이 잉태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상이 흘러가는 이 기막힌 엇갈림은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암시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야기는 이 순간부터 엘바프에 닥치는 모든 재앙은 로키의 저주의 일부로 여겨지게 됩니다 라는 화자의 서술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는 에스트리다의 예언에 대한 두려움과 로키의 불길한 탄생, 그리고 그를 유기한 사건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끔찍한 낙인입니다. 앞으로 엘바프의 가뭄이 들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원인을 버려진 왕자 로키에게 돌릴 것입니다. 로키의 저주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왕국의 분열과 갈등을 정당화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훗날 성장한 로키가 엘바프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시선과 오해를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손에 버려져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왕자 로키의 개인적인 비극은 이제 엘바프 왕국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저주가 되어 이야기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키의 탄생 챕터는 한편의 장대한 신화처럼 사랑과 질투, 예언과 비극이 얽힌 엘바프의 과거사를 풀어놓으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킵니다.